안녕하세요. 오늘은 뒤에 보이시는 일론의 자서전을 읽고 느낀 바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묵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 걱정거리를 말끔히 좀 씻어 드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자서전을 읽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좀 진득하니 음미하면서 읽으려고 했다가 이제 3시간 후인가요? 트럼프 시대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함이 느껴져서 한 이틀 동안 그냥 정주행해서 다 읽어버린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 해석들이 다 분분하죠. 하지만 4년 넘게 테슬라를 모아가는 실전 투자자로서 이 자서전을 읽고 어떤 영감을 얻었고 어떻게 투자에 반응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마 좀 들어보신다면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출판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광고 내는 게 전혀 없고요. 순수하게 저 책을 읽고 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테슬라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공이 좀 많이 부족하다. 아직은 내가 테슬라 잘 모르고 좀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저 자서전은 읽지 않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더 내공이 쌓이고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난 뒤에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다. 왜냐하면 테슬라를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CEO에서 하차하게 될 경우에 나는 테슬라 주식을 다 던질 거야. 이건 정말 제가 정말 간곡하게 좀 말리고 싶은 그런 투자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투자하는 것이지 일론 머스크라는 CEO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자, 왜냐? 저 자서전에는 일론 머스크의 정말 그의 정신적인 문제들, 그가 얼마나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낱낱이 그의 일상생활에서, 결혼생활에서, 연애생활에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월터 아이작 잭슨이라고 하는 이번에 저 자서전을 펴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펴낸 사람인데 타임지의 편집국장을 했던 사람이고 전 세계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그에게 자서전을 요청을 한 것이고 일론 머스크도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가 아이작슨이 일론 머스크를 찾아와서 이 책이 이제 다 됐는데 한번 볼래요라고 했었을 때 일론이 아예 안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서전의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통제 권한도 가지지 않고 2년 동안 저자가 회의에도 참여를 하고 그와 관련된 메일 내용부터 해서 전부 다 공개를 받아가지고 글을 쓴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치의 어떻게 보면 거짓도 없이 일론이 요건 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화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일론도 조울증 환자라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조울증 환자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가 1초 후에 갑자기 악마로 돌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 이야기는 2025년 지금 1월 20일에도 유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론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혹시 일론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좀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금기시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론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식이 70%, 80% 그냥 폭락해버리면 난 좀 어떡하지? 제가 오늘 그 걱정, 그래서 제가 영상 말 앞에 해묵은 걱정을 좀 씻어내드리겠다, 없애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를 또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책이 국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약 700페이지입니다. 원문, 영어로 원문은 640페이지가 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국문 기준으로 700페이지에 가까운 그 내용 중에 테슬라의 이야기가 매우 매우 적게 나옵니다. 좀 충격적이죠. 에너지 사업, ESS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고 모델 Y, 내연기관 포함한 세계 가장 인기가 높은 베스트셀링카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모델 X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죠. 자서전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극복한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을 해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700페이지 중에서 거의 절반, 그러니까 최소 50페이지,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스페이스 X의 하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저자가 거의 스토킹 하듯이 일론을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부터 해가지고 회의 참석부터 했었는데, 아마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2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스페이스 X에 보냈다고 할 만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내용들이 매우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서운하게, 테슬라 주주로서 제가 지금 뒤에 보면은 영문 버전, 불어, 그리고 스페인어, 중국어 버전으로 제가 다 구매를 했어요. 왜냐? 이걸 가지고, 이 자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용어부터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지금 멘붕이 왔어요. 왜냐? 그 이야기가 너무나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뜻은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라는 것이죠. 왜냐? 스페이스X는 자기에게는 친자식에 가까운 존재이고, 테슬라는 자신이 맨 처음부터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입양한 아이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자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인간의 본능이라고 봤었을 때,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대부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이라든지 그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압박감을 받으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저는 서운하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서전이긴 합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하지만 저는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큰 고난과 큰 문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그 난제가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은 것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모델3의 양산, 그 생산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하이라이트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이외에는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크게 어떤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뜻은 테슬라는 지금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021년도에 일론 머스크 한 법정에서 테슬라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저는 자서전을 보면서 충분히 그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테슬라는 일론이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미 시스템적으로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회사로 이미 발돋움을 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일론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2024년 주주총회 때 한 주주가 물었잖아요. 신변에 그렇게 걱정이 되고 지금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일론이 나도 살해 위협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공개석상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저 책은 일론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면은 버티기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일주일이라도 영위를 한다면 그걸 못 버티는 스타일. 그래서 계속 리스크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할 만큼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일론 머스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책의 상당 부분은 스페이스X인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 사업은 솔라시티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좀 힘들었던 이야기, 결국은 이제 자신이 인수를 한 그 이야기가 나오지, ESS라는 단어조차도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 그 뜻은 ESS 비즈니스가 어떤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에 주제
논의가 되어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정도는 아니었을 만큼 아주 순조롭게 비즈니스가 전개가 되었다. 모델 Y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 뜻은 모델 Y 역시도 2018년도에 그 생산 지옥을 겪고 난 뒤에 탄탄대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불안감도 있었겠지만은 테슬라의 경영 역사를 봤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좋을 만큼의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서전에 읽고 테슬라가 엄청나게 멋진 그리고 안정감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행사 때 일론에 등장하고 난 뒤에 지금 거의 석 달이 지났죠. 11월, 12월, 1월. 자, 그 석 달 동안에 일론은 과연 오스틴인가요? 테슬라의 본사에 며칠이나 출근을 했을까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트럼프와 함께 보내면서 효율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테슬라가 자신이 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테슬라가 엉망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트럼프와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수장 자리의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본사로 돌아와가지고 테슬라를 계속 돌봤었겠죠. 하지만 테슬라가 이제 그래도 되지 않을 만큼 로보택시 사업부터 해서 옵티머스 사업, 그리고 FSD 사업의 전기차 매출 사업까지 에너지 사업,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성장 모멘텀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충족시켜 나갈 만큼의 힘을, 파워를, 시스템,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 자서전을 읽고 확인을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 달 동안에 일론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테슬라를 놔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멋진 퍼포먼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430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나 꺼내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일론이 혹시 테슬라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테슬라는 굳건할 것이고 단기간에 큰 주가의 하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2024년 1월 2일 248달러에서 138달러까지 40%가 넘어가는 폭락도 경험을 했고,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때 300달러 한번 도전했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거의 반토막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폭락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일론이 빨리 CEO 자리에 물러나기 또 바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론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쭉 그가 원하는 CEO 자리에 머무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인생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는 꺼내지 못하더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걱정을 조금 내려두시고 편안하게 테슬라 투자를 해 나가셔도 된다. 저 자서전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조금은 역설적으로 그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2기 시대 일론 머스크가 함께 합니다. 아마 아주 좋은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매수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